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그 우수교육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교육 노하우를 좀 전해주시면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다양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수업에서 특별한 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 설계를 할 때 항상 보면 도입 부분이 있고 전개 부분이 있고 뒤에 가서 이제 다시 그 랩업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입 부분에 있어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여러 과목을 듣게 되기 때문에 제 클래스로 왔을 경우에는 이제 전 클래스에 대한 잔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몰입하는 부분이 사실은 도입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입 부분에서 저는 전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일주일 전에 니네들이 배운 게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면서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내 과목에 이렇게 좀 몰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도입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도입 부분에서 또 하나 대학 생활이라는 게 학생들에게는 한 2학년 정도 되면 좀 여러 가지로 건조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저는 도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라포를 형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아이가 헤어스타일이 바꾸면 헤어스타일 바꿔서 참 이쁘다랄지 어제는 추웠는데 어떻게들 지냈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서 자꾸 얘네들이 저하고 좀 친해질 수 있게끔 하는 그걸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입 부분에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이번 시간에는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들여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용 전개할 때 굉장히 아이들이 몰입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도입 부분에서 아이들이 항상 그런 평가를 많이 해줘요. 저한테 제 클래스를 듣는 아이들이 전 시간 거를 리뷰해 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전 시간하고 이 시간하고를 연결하기 위한 그 도입 부분이 사실은 한 클래스를 다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시간이면 2시간짜리 클래스고 3시간짜리면 3시간짜리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도입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는 조금 과하다 싶지만 독서 과제가 2주마다 한 번씩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권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5권의 책을 읽고 제가 학생들한테 절대 독후감을 쓰지 말라고 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독후감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교육적인 거, 네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랄지 혹은 교육은 이런 거라는 걸지 교육사회학하고 연결된 부분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거와 연결시켜서 그걸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과제를 내라고 하지 독후감 참 감명 깊었다 이런 식의 저는 과제물을 절대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들이 아마도 여기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감명 깊었다로 하면 독서 과제 다 끝났는데 이거를 뭐 교육하고 연결시키라 그러고 저는 이제 교직 과목을 가리키니까 다양한 데서 아이들이 다양한 전공에서 학생들이 오거든요. 이 학생들이 니네 전공하고 연결시켜 가서 뭐 미술 교육하고는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고민해서 미술 교육의 과제, 니 나름대로의 어떤 그 타이틀을 내고 그다음에 과제물을 써내라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요. 학생들의 그 능력은 저는 수원대 학생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3번 과제 지나면서부터는 점점 제가 원하는 대로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제가 시도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참여, 그게 이제 그 교과목하고 연결돼서 아이들이 클래스 바깥에서 하는 참여고 클래스 안에서 하는 참여는 제가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던집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데 그 질문을 맨 처음에는 아이들이 거의 얼음이 돼서 대답을 안 해요. 첫 시간에는.
근데 참 놀라운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지네가 질문까지 해요. 막 이제는 수업 시간에.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니네들이 대학교 4학년을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대답을 해보는 적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으니 이것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경험이 될 테니 겁내지 말고 수업 시간에 뭔가 의문이 나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내 답이 틀렸을 것 같더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라고 하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눈 쳐다보면서 그냥 계속 질문을 해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거의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말하는 투가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무슨 파쇼야 뭐야 뭐 이러면서 맨 처음엔 적응 못하고 하다가 점점 도전적으로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면서 참여가 유도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학생들이 글쓰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 레포트를 내는 데는 분명히 양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겉장을 뭐 근사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문단 나누기랄지 문단 안에는 하나의 사고가 전개가 돼야 되고 하나의 사고를 전개하는 방법에는 두 갈씩, 미갈씩, 양갈씩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뭐 문단 나누기에서 사지선다 하려고 배운 게 아니라 사실은 글쓰기에 그게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건 사지선다에 답을 하기 위해서 배웠지 그거를 적용을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2학년에 들어와서 전공을 배우기 시작할 때 교양에서 이 글쓰기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완성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져져서 들어와야 되고 분명히 우리 학교에도 레퍼런스를 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APA를 따르는 거라고 저는 뭐 알고 있는데 그 APA 방법과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APA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레퍼런스라는 건 뭐고 레퍼런스라는 것은 왜 어떤 방법으로 달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이게 아주 기본이거든요. 이게 되어서 오질 않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가르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아이들한테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한 학기 나갈 분량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래서 과제는 이렇게 되고 과제는 5페이지고 뭐 얘기를 하면서 이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해야 되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요, 대학이라고 그러는 건 상아탑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여기에서, 인문학적 소양도 쌓고, 학생들이 자기의 미래를 구상하고, 뭐, 큰 픽처, 요새 얘기하는 빅픽처로다가 뭐, 미래도 구상해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뭐, 이렇게 뭔가 좀 고등학교 때까지 못했던 거를 대학교에 와서 진짜 전문인으로서 소양을 쌓는 그런 걸로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웬 취업에 대한 이렇게 압박이 심한지 마치 대학이 취업 준비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이거는 대학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대학의 수업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취업 중심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 자체들도 굉장히 의기소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이 마당의 대학의 수업이라는 것이 상하탭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라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니까 더 글리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지식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지금 반영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 배운 지식을 다음에 어떻게 창의력이겠죠?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지식을 지금 자꾸 가르쳐주고 AI랄지 드론이랄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자꾸 지식 전달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동양하고 서양하고 다른 게 있죠. 동양에서의 스승이라는 그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에서는 없는 얘기죠. 이 스승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터일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가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상황에서는 교수는 취업을 시켜주는 사람이지 스승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다라는 거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오히려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핵심은 바로 기본에 있다라는 거죠. 그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거.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스승의 상, 그것으로 우리 교수의 역할이 다시 재정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스승이라면 앞으로 대학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고 대학 수업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저마다의 어떤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앞으로 대학 수업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